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밝힌 뒤에 로또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청약 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탄 것과 맞물려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아파트들에게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마련하려는 30대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보들 저희 황금부동산 투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이 은평구 연신내 지역과 인천의 청라지구인데요.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아는 사람만 투자를 한다라는 인천 청라지구까지 오늘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두 곳의 지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입니다. 위치는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용 면적 약 25에서 30제곱미터,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연신내로 와봤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네요. 3호선과 6호선이 지납니다. 일단 연신내 지역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짧게 한번 이 개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아나운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연신내역, 바로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곳의 유형은 다세대 주택 투룸이고요. 면적은 전용 약 2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시세는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연신내역은 은평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측에는 가련동, 그리고 위쪽에는 불광동, 그리고 밑에는 대조동으로 이 경계 지역 쪽에 이 연신내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약 48만 5천 명, 세대 수는 20만 3천 세대로 이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치 특성상 이 경기도 고향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은 더블 역세권이어서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 주요 업무단지인 마포라든지 이 용산, 여의도 쪽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은 당연히 좋고요. 메디컬, 금융,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인 곳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현재도 더블 역세권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교통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날개를 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연신내에서 주변에 업무 단지하고 일단 이동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더블 역세권을 강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입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교통이라든지 학군, 기타 등등 생활 인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만나보자면 바로 3호선과 6호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을 통해서 연신내역에서 반대로 고양이라든지 파주까지도 편리하게 가실 수 있겠지만 주요 업무 지구인 이런 종로라든지 을지로까지 10분대면 충분히 주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6호선 같은 경우에도 DMC라든지 상암까지 약 10분대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교통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이 반경 1km 안에는 현재 로데오 거리가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금융 인프라라든지 메디컬 인프라, 뭐 영화관, 근린공원까지 굉장히 많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 및 자차 1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반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고양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스타필드 역시 대형 쇼핑몰 자차 15분 거리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고요. 이 투자적으로 입지를 좀 분석을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이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 주변으로 투자 입지를 좀 설정을 하시고 투자 지역을 선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양시 외 서울 도심 지역 그리고 여기 또 상암까지도 10분 이내로 굉장히 좀 가깝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GTX 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까지 좀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훌륭해지는 건데 이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은평구 자체에도 교통 호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GTX A 노선의 착공입니다. 현재 GTX A 노선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주의 운정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를 지나서 연신내 그리고 이 서울역과 강남 그리고 성남과 동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노선인데요. 이곳은 바로 GTX A 노선 2023년에 완공 목표를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 착공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노선의 총 사업비는 현재 2조 9천억 원, 굉장히 큰 개발 호재, 개발 사업이고요. GTX A 노선 일대의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행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GTX A 노선이 만들어질 때는 하루에 60회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00회 운행 계획이 확정이 된 것만큼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신내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더불어 이 강남권으로 진출입하시는 분들께서 이 주거지로 선택을 연신내로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삼송에서 용산까지 18.5km 구간의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역시나 굉장히 큰 개발 호재인데요. 이곳은 GTX A 노선과 상당히 많이 비슷한 사업성을 띠고 있어서 작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이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에서는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평구 자체 내에는 이 교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 노선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더 많아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서부경전철인데요. 이 세전역에서 신촌과 여의도 주요 업무 지구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를 지나는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1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업은 2026년도에 개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주된 회의 내용은 바로 이 조기 착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빠르게 조기 착공을 해서 이 세전역 쪽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그리고 반대로 이 세전역에서 이 고양시청까지 가는 고양선도 있으니까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로는 현재 재건축 위주입니다. 지금 은평구 쪽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임차인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이 대조 1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 많은 것들이 현재 재건축으로 이주가 진행이 됐고요. 남은 것들이 이제 불광 제5구역입니다.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불광 제5구역 같은 경우도 이 연신내역 주변과 같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 제5구역에서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을 때 이 투자를 하실 때 임차인이 크게 걱정 없이 리스크 없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TX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까지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연신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서 이 부동산을 찾을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만 하시고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체크 포인트를 좀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유명 지역보다 유망 지역 쪽으로 많이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호재가 많은 저평가 지역에 주목을 하게 되고 저평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를 하셨을 때 그만큼 리스크는 줄이고 많은 갭 차이를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GTX A 노선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투자 지역을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 은평구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GTX A 노선에 최대한 가까운 곳이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액으로 투자, 중장기적 시세 차익을 꼭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TX 완공 후 매도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꼭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평구 자체는 이 노후된 주택과 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주차율이 굉장히 낮은 곳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꼭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호재가 많고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유심히 보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맞는 지역이 연신내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정보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세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현재 시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름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균적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세 시 임대가 예상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약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은 1억 3천에서 1억 3천5백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에서 1억 5백만 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분석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국제도시 내에 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약 55에서 60제곱미터,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청라지구라고 불리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입니다. 먼저 지역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두 번째 매물 바로 청라지구로 와보았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고요. 유형은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라지구에는 정말 많은 단지형 아파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희소성이 굉장히 강한 전용 약 59제곱미터, 24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현재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특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규모의 청라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업무단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자, 이곳에는 국제 업무단지, 그리고 금융, 관광, 레저, R&D, 첨단 산업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접근성으로는 이곳 역시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강점인 곳입니다.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 서울권으로 진출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곳은 공항철도, 바로 청라역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을 해서 검단 및 인천 주요 업무단지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초중고 학군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각종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주변에 다수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정말 겹경사가 많은 이런 청라지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박세준 팀장님도 여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얘기 저희가 잘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입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현재 제가 청라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도 매매를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입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 분석을 좀 하기 전에 이 청라 국제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시였죠. 바로 이 청라 국제도시는 계획 인구가 9만 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7월 달에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가구 수가 어떻게 될까요? 청라국제도시의 가구 수는 33,210가구밖에 안 됩니다. 주요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약 12만 명에서 14만 명 인구 증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급률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통 입지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 공항 고속도로가 있어서 이 서울권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잘 가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제2 외곽순환도로에서 이 남청라를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김포 쪽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바로 송도에 주요 업무단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역에서 갈아타게 되면 이 황금 노선인 9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충분히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청라에 살 때 지하철역이 자체가 이 지구 내에는 없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구 내에 당연히 지금은 없죠. 하지만 이 GRT 버스, 순환버스가 있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BRT 같은 경우도 청라지구에서 강서 쪽이나 이 화곡동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이 교통이 굉장히 탄탄한 입지이고요. 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이 입지를 좀 따져보자면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 이 세 곳에서 입지를 좀 따져보자면 이 청라지구가 월등히 교통에 대해서 좋고 인구 유입률에 대한 증가율도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 학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자면 학군이 현재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달튼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해서 이 외국인 학교가 1개가 있고요. 앞으로 2022년, 21년도에 추가적으로 많은 학군들이 밀집을 해서 들어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면 이 7호선이라든지 들어오는 라인 쪽으로는 이 커넬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커넬웨이 바로 이 수로 라인 쪽에 정말 생활 인프라가 정말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학원가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뭐 각종 쇼핑 공간이라든지 식당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전쟁이 나도 이 청라지구 내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입지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청라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거주하셔서 그런지 조금 더 열정적이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입지 아주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주변에 이 호재는 어떤 소식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 청라지구는요, 기업이 먼저 들어온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주거 환경이 먼저 지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바로 이 업무지구,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 하나금융이죠. 하나금융 벌써 본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쪽에 종사자 수만 약 7,000명이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LG전자 인천 캠퍼스에도 정말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스타필드라든지 차병원 의료 복합단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 코스트코라든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일하러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의 가격 역시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통이 안 그래도 이 청라지구가 굉장히 좋은데 교통이 이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잠시 후에 9호선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7호선, 9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날개를 다는 도시 바로 청라지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7호선은 부평구청역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연장이 되게 된 거죠. 현재는 이 성남동과 상곡동, 부평에 있는 곳인데요. 부평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현재 연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개통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이 성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이 되게 되는데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9호선 청라 연장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이 신논현역이죠. 이곳까지 급행이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어플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거기서 정보를 좀 얻자면 33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1년도에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이 신논현역까지 40분대면 주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 9호선 황금 라인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었죠. 청라지구 역시 굉장히 날개를 다는 정말 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시나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 인천 지하철은 청라지구에서 검암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검암역에서 바로 이 일산의 킨텍스와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어서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킨텍스역으로 가게 되면 바로 GTX A 노선이죠. 이것까지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좀 잘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많은 청라지구의 교통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약 9만여 명의 일단 수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지하철 연장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7호선과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이외에도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질비에 있어서 겹경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제 연육교 조기건설 확정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라지구에서 이 인천국제공항을 가시려면 현재는 영종대교를 이용을 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영종도에는 정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요. 이용을 하시려면 이건 역시 영종대교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이 통행료를 주고 가셔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육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청라지구에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연육교를 이용을 해서 이 영종도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반대로 제가 좀 사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국제공항의 이 배우 수요들이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에 사신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영종도에는 현재 생활 인프라나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연육교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일하시는 분들이 영종도가 아닌 이 청라지구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큰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 개발에 따른 이 중심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는 호재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 단지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된 곳은 이 금융 단지라든지 국제 업무 단지 그리고 하나 금융타운, 신세계 쇼핑타운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국제 업무 지구, 업무 단지가 생성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상권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며 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아파트 자체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던 면적의 59제곱미터는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 청라 시티타워 기공식 바로 이번 달에 진행을 하였죠. 자, 연 300만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타워 자체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잠깐 이 청라 시티타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1층, 2층 쪽에서는 뭐 쇼핑센터라든지 아쿠아리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층에서는 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 등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 기업체험관이라든지 전망대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 청라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크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큰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계속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연간 300만 관광객이 유입이 됐을 때 상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개발 호재일 것 같습니다.
교통 외에도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라 지역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크게 발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청라 지역의 부동산들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청라지구,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이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실거래가를 항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고 호가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시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유입 증가율 및 현재 지구에 대해서 이 가구 수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청라지구는 현재 아파트가 더 이상 지어질 곳이 없죠. 앞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는 곳들은 있는데요. 더 이상 지어질 아파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형 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그리고 오피스텔들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업무 지구 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오피스텔도 생각하고 투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늘어나는 가구 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시세 확인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건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집값과 좀 다른 개념인 게 이 시세는 현재 KB 시세라는 것이 있죠. 이 KB 시세가 얼만큼 하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양가가 있고 그 집에 대한 KB 시세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대출은 많이 나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집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지구의 아파트 면적의 희소성.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희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라지구 내에는 정말 넓은 평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평수로 이 투자를 하실 때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이 투자 지역 그리고 투자 물건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실거래가를 항시 체크하고 아파트 시세 확인을 해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청라국제도시 가격과 시세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시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59제곱미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보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기한 3억 1천에서 3억 3천만 원 평균적인 가격이고요. 3억 1천보다 좀 아래인 금액도 있고 3억 3천보다 높은 금액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으로 잡았을 때 3억 1천에서 3억 3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시 임대가 예상 금액은 2억 6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가볍습니다. 약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약 3천에 월 65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예상 금액 약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7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지역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세준 팀장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이번에는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합부동산세를 좀 알아볼까 해요. 예,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최신 이슈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향후 3년 계속 터진다. 이게 뭐 종합부동산세 얘기죠. 자,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난해 80% 그리고 올해 85% 내년 90% 해서 2022년까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작년 9.13 때 우리가 다 확인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내년에 90%까지 인상이 되고요. 다주택자 3년 뒤에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이상이 될 거란 예상이고요.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전인 지난해 18년도보다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억 원의 공시가격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공시가격을 20억 원 정도 잡았다는 거는 실제 매매되는 금액은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년에는 80%, 올해 볼까요? 올해 85%일 때 단독명의 2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억짜리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1,323만 원, 그리고 총 보유세가 1,95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총 보유세라는 건 여기다 재산세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5%씩 올라가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칩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6억 원을 해주죠. 마이너스 6억 원을 해주고 여기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게 이게 과세 표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과세 표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내는 세금은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20억 원을 가지고 공시지가도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22년에 막 24억 원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 종합부동산세는 2,375만 원, 총 보유세는 3,129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수예요.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 2채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금을 절약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절약하는 방법이 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자, 요 차이인데 지금 단독명의로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별합산 금액이거든요. 인별합산입니다. 사람별로 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가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대신 내 명의가 아니고 명의가 서로 나눠져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요즘 뭐 뉴스 보시면은 뭐 그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 같은 편법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매매를 통해서 명의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의를 나눠 놓으면 대표적인 인별과세 세액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잖아요. 양도세는 가액이 크면 클수록,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부 각각 1주택으로 봤을 때예요. 여기는 혼자 2개를 가지고 있을 때고 부부 각각 1주택으로 봤을 땐 금액이 많이 바뀝니다. 올해 똑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각 195만 원이 나옵니다. 각 195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한 400만 원이 좀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총 보유세 합계는 1,020만 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거의 한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22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까지 가는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더 차이가 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각 387만 원이 나오죠. 넉넉히 잡아도 600만 원이 안 나오는 건데
혼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2,375만 원의 종합부동산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합계가 합쳐서 1,528만 원이 나오는데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2배가 나오죠. 3,129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수거든요. 정해진 내용이에요. 정해진 내용이니까 지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동명의를 하든가 최대한 명의를 나누는 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오랜만에 세금 얘기를 하니까 이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내는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거래세가 있겠죠. 크게 거래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유세가 있겠죠. 보유세가 있는데 거래세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있고 또 양도세가 있겠죠. 양도세가 있고 보유세가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여기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는데 자 취득세는 딱 정해진 거잖아요. 딱 정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4.6% 주택에 관해서만 1.1에서 3.3까지 나누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양도소득세는 뭐 아시죠? 조정지역이고 비조정지역에 따라 나눠가지고 최고 62%까지 내실 수 있다는 거 중과되면 자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종부세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종부세를 납부하실 때 이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과세표준이나 세금이 나오면 이제 누진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표별로 기본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납부했던 재산세가 빠지는데 이 재산세가 구조가 좀 이렇게 돼요. 재산세가 첫 번째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그 재산에 대해서 오로지 그 나오는 재산세가 첫 번째가 있고요. 여기 더하기 도시계획분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분이라는 거 있고요. 여기 더하기 농특세. 농특세 이 세 가지가 재산세예요. 이 세 가지를 더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재산세보다 이 도시계획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산세를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도시계획분이라는 거 한 1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3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럼 나는 30만 원이 빠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 부분만 빠지는 거예요. 요 부분만. 이 도시계획분이나 농특세 이런 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여하튼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보유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번 제목은 요래요. 조정지역 때 매입한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채워야 비과세. 자, 요게 기준일이 아주 재밌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3.2에서 2.7%까지 떨어집니다. 조정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풀리면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아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이거죠. 부산이요. 부산하고 이제 경기 고양시나 이제 남양주시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조정지역에서 빠졌잖아요. 이 조정지역에서 빠진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서 매입을 하면 이렇게 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죠. 최고 62%까지 중과가 되잖아요. 6에서 62%까지. 근데 조정지역에서 빠지면서 이제 6에서 42%까지로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조정 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일이 있어요. 자, 2년 거주에 대한 기준일은 17년 8월 2일이에요. 17년 8월 2일 이전에 거기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2년 거주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17년 8월 2일 이후에 이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에 한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아니고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요런 지역 있죠. 부산, 경기, 고양, 남양주 지금 풀린 지역. 이 풀린 지역은 그날 이후로 매입을 하면 2년만 보유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대체주택 취득일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전이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2년 이내에 파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3년 이내 파시면 되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얘기죠.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 비과세가 기존 조정지역 내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주택을.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 3년 내에 매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다른 내용도 있죠. 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은 50%, 그 외의 지역은 6에서 50%,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0.6에서 3.2%가 조정지역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는 0.5에서 2.7%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정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안 돼요.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요. 자,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2년을 거주를 했을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2020년부터 적용이에요. 내년부터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다른 게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10년이면 돼요. 10년 이상만 보유를 하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5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15년을 보유하셔야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거 양도세에 필요하신 거예요. 양도소득세.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조정지역에서 지금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그 지역에 대해서 기준일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 있죠.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말씀드렸죠. 17년 8월 2일입니다. 17년 8월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져서 내가 보유를 하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비과세를 받는지 꼭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17년 8월 2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 전국구 쇼핑 상경 지방투자 9.13 대책 이후 최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규제 하는데 규제가 그렇게 통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라는 걸 보면요. 여기 원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외지로 가서 원정 간 거예요. 원정 가서 10월 달에 구입한 아파트만 3,385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경이라고 써 있어요. 상경이라고 써 있는 거는 외지 지방분들이 올라와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게 1,803건이 나왔습니다. 10월 달에만.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금액이에요. 전국 아파트 거래가 전달보다 32.6%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지방 거주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규제직을 피해가지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지방은 또 서울에 똑똑한 한 채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울을 매입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원정 투자가 그 제일 많은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 부산, 천안 등등 그 자리를 가리질 않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방분들이 올라오셔서 제일 많이 그 매입을 한 곳이 노원이에요. 노원. 자, 19년 6월 달에 106건이었는데 19년 3월 달에는 이게 30건이었대네요. 30건이었는데 이만큼 늘은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도 강남권으로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어서 지방분들이 올라오시면. 그리고 이제 울산 아파트 매매가 2배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울산이죠. 그 울산까지도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지역들 대전, 부산 등에 가면 외부 투자 세력들이 휩들고 지나가지고 이제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는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린 저점에 있다고 지금. 저점에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진짜 힘든 시점이다. 지금은 불황이라 우리가 사기가 힘들다. 이런 시점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시점이니까 여기에서 사야지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사면 내려갈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이 지점에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있던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쇼핑을 하듯이 다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진행하시려면 이 시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이 세금의 세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투자 시기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바로 이어서 고민 사연 들어보고 솔루션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 기간은 20년이 넘었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소유 기간은 7년 정도 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아무래도 절세 방법을 찾고 계세요.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상담 도와주시죠. 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머니 집에 살고 계시고 집은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자란 얘기죠.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질까요? 제가 이렇게 뭘 만진 것 같은데. 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가구 2주택자고요. 그럴 때 지금 양도를 하고 지금 새 아파트를 가시려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를 가신다면은 기존에 이제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든 두 채는 파셔야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가구 지금 2주택자인데 이 1가구 1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세대 분리예요. 세대 분리를 하셔서 1가구 1주택자를 만들어서 기존에 가진 그 두 주택을 전부 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 세대 분리를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게 세대 분리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첫째 이제 배우자가 있거나 그리고 만 30세가 넘었고, 그리고 기준 소득이 상위 40% 안에 들어가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세대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대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잘 안 맞아서 세대 분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집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집, 그러니까 값이 덜 오른 집 있죠. 그 집부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적은 그 집을 매매를 하고, 양도 차익이 큰 나머지 한 집은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죠.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대 분리를 하시고요. 1가구 1주택자를 먼저 두 개를 전부 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이 적은 그 아파트를 먼저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큰 아파트는 나중에 매매를 하셔서 그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방법은 1가구 1주택으로 만드셔서 세대 분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양도 차익이 적은 집을 매매를 하시고 큰 집을 나중에 매매를 하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세미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2호선 신천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최신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는 목요일에 찾아뵀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